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전한 봄이죠. 오늘도 자전거 타면서 진짜 주변이 너무 푸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에요. 아, 그런데 계절적으로 봄은 간 기능이 약해지는 계절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돼도 간 기능이 약해지지만 계절적으로도 간이 약해지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봄에 돋는 새싹, 이 푸르름을 갖다 녹시울이라고 해요. 이 푸르름을 많이 보면 간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봄에 새싹이 돋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가까이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자동적으로 풀리고 또 간 기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화나거나 욕하거나 쌈질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나가라는 이유가 그래요. 거기서 운동까지 한다면 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또 봄이 되면 여자들이 뭐 봄처녀 뭐 그 노래도 있죠.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듣던 서울로 님을 찾아서 뭐 개나리 보찜을 싼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계절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봄이란 계절은 겨울음에서 따뜻함이 시작되는 양으로 시작되는 계절이에요. 이 변절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자는 음이에요. 남자는 양이고. 근데 이 음은 여자는 양의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갔어요? 그래서 봄 계절에 따뜻한 양기운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음인 여자의 마음도 양의 기운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봄 처녀들이 바람이 나는 이유입니다. 그 노래가 그거예요. 너도 나도 개나리 보찜 다 싸고 말만 듣던 서울로 님을 찾아서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계절적으로 맞는 노래입니다. 아주 누가 지었는지 이 동양의학적으로 굉장히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그런 노래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면 개나리 보찜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통증에 관한 이야기, 무릎 통증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서러웠어요. 왜? 이제 늑다리가 되다 보니까 서럽습니다. 아무리 뽀대를 내봐야 이거 안경다리 하나 쓰는 거하고 이거 목걸이랑 창거밖에 없어요. 나가가서 아무리 뽀대 내봐야 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아이 저 늑다리가 저 미쳤나 이렇게 얘기해.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좋은 날, 가장 싱싱한 날이에요. 마음껏 뽀대내고 멋을 아주 발산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멋있게. 근데 아픈 곳이 있으면 멋을 낼 수가 없어요. 벌써 인상이 찡그러져. 무릎하기 아프면 걷질 못해. 그러면 뽀대내긴 글러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하면 대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조건 그 퇴행성 관절염이야. 아프다는 무릎 아프다면 전부 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무릎 통증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해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60대 이상이 되면서 서서히 생겨오는 자연스러운 몸 관리 안 했을 때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상당수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무릎에 통증을 갖고 탈고 아픔을 탈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통증의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인지 또 다른 원인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무릎 통증의 양상을 잘 살펴보라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발생 위치를 잘 보라 이 말이야.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는 양쪽 무릎의 안쪽이야. 거기가 붓거나 물이 차거나 또 잘 구부러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 이걸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건 전형적인 일반 형상이. 그런데 통증이
무릎 안쪽이 아닌 앞에 쪽, 이 종지뼈 있는 쪽이라 이 말이야. 그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무릎 전방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릎 전방 통증 증후군은 무릎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 종지뼈 뚜껑 역할을 하는 이 슬개골 주변에 생기는 통증으로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물이 차거나 어떤 염증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인가 하고 영상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병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통증보다 이 전방 통증 증후는 조금 무릎이 좀 덜 아파요. 덜 아프고 일부 환자에서는 이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용하거나 앉았다 일었을 때 무릎 안쪽 이 슬개골 아랫부분, 아시겠어요? 슬개골 아랫부분에서 살짝 시큰거리는 느낌의 이러한 통증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절염 환자에게서 보이는 무릎에 물이 차거나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아서 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무릎 앞에 종지뼈 있는 부분의 통증은 이렇게 무릎에 물이 차거나 굽혀지지 않는 그런 통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일반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무릎 전방 통증 증후군은 이것과 전혀 별개의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서양의학적으로 치료는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종지뼈 있는 부분에 물이 차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일반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전방 통증 증후군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서양의학적으로도 그냥 따뜻한 찜질하고 반신욕을 해서 무릎 주변의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따뜻하게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개선시키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 효과 아시겠어요? 스트레칭을 하면 좋다 이게. 어떻게? 걷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 근육을 좀 탄탄하게 유지하라. 그러면 전방 통증 증후군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기 전에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이 반월 연골판에 이게 찢어진다죠. 파열이 되면 무릎 통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뭐 특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무릎을 굽힐 때 무릎 뒤쪽이나 무릎 안쪽에서 통증이 생기며 이것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는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이게.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이다 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통증의 위치나 양상을 잘 파악하고 전방 통증 증후군이나 햄스트링 힘줄이 문제라면 이것은 스트레칭과 운동치료, 근육을 이완하는 치료가 먼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달려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햄스트링 힘줄이라는 것은 이 허벅지 뒤쪽에 보면 그 대구알처럼 큰 근육이 두 개가 이렇게 전봇대처럼 뻗팅기고 있어요. 이 근육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 햄스트링 힘줄 문제라면 거기에 뭐 이게 땡기고 뭐 거기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라면 그게 근육의 문제라면 그냥 따뜻한 찜질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걷고 또 자전거 타는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이런 전방 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은 별 문제 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해하십니까?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통증이라는 것은 동의보감의 통즉 불통 불통 즉통이라. 안 통하면 아프고 통하게 하면 아픔이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서양의학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나 여기 전방 통증 증후군 이것도 혈액순환 장애다.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안 통할 때는 따뜻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아까 여기 온찜질 하듯이
소금물 팩을 하라 이 말이야. 찜질을 해봐. 그러면 금방 사라져요. 에이? 그리고 누워서 모관 운동, 자전거 살 돈이 없으면 들어놓아서 모관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무릎 아픈 게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무릎은 비위장이 관이에요. 무릎 관절은 비위장이 관이에요. 그래서 비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무릎 전방 통증 증후군이 생겨요. 이유 없이. 그래서 요 무릎 통증의 위치를 잘 보면 어느 오장육 부상으로 어디가 약해서 생긴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무릎 앞에 종지뼈 부분이 아프다. 그것은 비위장이 약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 거고, 무릎 밖 안쪽과 옆단구리 여기가 불편할 때는 그건 간장 담낭의 문제가, 기능이 약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 옆단구리가 아파요. 관절염이, 무릎 관절이. 그리고 뒤에 오금팔이라고 하죠. 여기가 시큰거리고 아플 때는 그건 신장방광 기능이 약할 때 거기가 무릎 통증이 생겨요. 그럼 얘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잘 보면 음양오행상으로 얼마든지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뭘로? 음식으로. 그리고 무릎을 들어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다. 그러면 이 비위장이 앞쪽으로 지나가니까 경락이, 그게 기능이 약하면 이걸 못 들어요. 무릎을 못 들어요. 계단을 못 올라가는 통증이 힘들다. 그거는 비위장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 등산에서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게 잘 막 오금팔이가 떨리고 종아리가 떨리고 아픈 사람, 그건 신장방광이 약한 사람이야. 이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밀가루 음식,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신맛이 비위장 기능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앞무릎이 아파요. 아시겠어요? 지금 얘기했던 여기 전방, 무릎 전방 통증 증후군이 생겨. 비타민C와 밀가루 빵 쪼가리 이런 걸 자주 먹는 사람이. 그래서 비타민C 자주 먹는 사람이 의외로 무릎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비타민C 끊어봐. 3일 내에 싹 없어져. 의정부에 사시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 생식 잘 먹고 열심히 돼. 무릎이 아파서 산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데 신랑 전화 대라 했어요. 그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비타민C 먹고 있어. 얼마나 먹고 있냐 했더니 뭐 어떤 교수가 비타민C 좋다고 해서 그걸 4,000mg 먹는다. 그 나한테 욕 먹었어요. 그거 끊어보라고. 그 비타민C 끊으면 3일 내에 무릎 통증 안 아플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딱 그때 끊으니까 역시 그런 거예요. 그게 음양오행상의 이 음식 맛과 오장육부의 상관관계를 알기 때문에 비타민C가 신맛이에요. 딱 아스콜비산 끊어버리니까 무릎 통증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릎 통증, 앞무릎이 아픈 사람 혹시 비타민C 먹고 있다면 그걸 끊어보세요. 3일 내에 통증이 없어집니다. 자, 두 번째,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무릎 뒤쪽이 아파요. 그래서 등산 가서 초콜릿 이런 거 너댓게 딱 먹으면 그 당시 기분은 좋아. 그러면 하산할 때 다리가 후두루를 떨리고 이 오금팔이가 아파서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자꾸만 바깥으로 꺾여. 등산 내려오다가 바깥으로 꺾인 사람은 산에서 뭘 먹은 거야. 뭘 먹었어? 초콜릿 같은 단맛의 음식을 먹으면 콩팥,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해서 바깥으로 꺾여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산 가서는 그런 거 먹는 것보다 그냥 수분 보충이 가장 좋은 거예요. 수분 보충.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이 아까 진짜 간장 담낭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이 옆단구리 통증이 아파요. 그래서 신맛을 먹으면 무릎 앞쪽이 아프고 단맛을 많이 먹으면 무릎 뒤쪽이 아파요. 오금팔이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짠맛을 많이 먹는 사람은 무릎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인에게는 밥, 김장, 김치 이게 보약입니다. 그렇게 밥에다 김장, 김치 자주 먹는 사람은 무릎 통증이 아플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동양인은 간 기능이 원래 강해요. 그런데 거기다 신맛 비타민C를 먹어 제끼니까 무릎이 아프지. 그래서 무릎 아프면 무조건 관절염이라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달려갈 것이 아니라 어디가 아픈 걸 자세히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원인을 찾고 그걸 좀 해소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 무릎에 뭐 인공 관절 넣고 그런 쓸데없는 돈 낭비와 이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관절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잘 정리하셨다가 음식을 잘 찾아 먹으면 이 무릎 관절 통증 없이 건강하게 뽀대내는 봄을 즐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멋있게 보내세요. 화이팅!